트랙의 빙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날 연습했던 빙질과 차이가 있었어요. 연습할 때의 빙질이 다른 건 의도적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남성 여성 모든 경기에서 중국 선수를 제외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중국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동일한 곳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곳은 기량이 좋은 선수가 상대의 선수를 앞질러 갈 때 가는 코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동계올림픽에서 항상 한국 대표팀의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던 쇼트트랙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메달을 안겨줬던 쇼트트랙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과를 안겨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설계한 트랙에 이것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된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넘어지며 탈락한 것인데요. 중국이 한국에게 실력으로 밀리자 홈그라운드의 이 점을 이용해 편법을 쓰기 시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중국의 설계에 힘없이 계속해서 넘어지고만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평창대회 때와 비교하면 4개 종목이나 늘어나 총 9개 종목에서 혼성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의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 혼성계주는 남녀 각 2명씩 총 4명이 참가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개인 종목이나 단체 계주에 출전하는 선수들이어야만 하며 혼성계주만 따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 종목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를 선발해 혼성 경기에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주 경기이니만큼 교대 순서에서 뒷선수가 앞선수를 얼마나 잘 밀어주냐가 관건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황대현, 박장혁, 최민정, 이유빈이 출전해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경기이기도 하지만 개막식 이후에 시작되는 쇼트트랙의 첫 경기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쇼트트랙 첫 종목인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통해 한국은 그동안 오랜 기간 쇼트트랙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처음 열리는 경기에서도 분명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혼성 쇼트트랙 경기를 앞두고 한국의 가장 라이벌이라고 꼽히는 중국은 2차례의 훈련을 거르고 언론에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동 취재구역인 믹스트존에는 김선태 총감독과 빅토르 안 등 중국 코칭 스태프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런즈웨이가 이날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 전체가 컨디션이 좋다. 모두 적극적으로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성계주가 시작되었는데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한국 선수들이 뜻밖의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0m 혼성계주 첫 경기인 준준결승 1조에서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3바퀴 남기고 박장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2분 48초의 기록으로 레이스를 3위로 마쳤습니다. 혼성계주는 각조 2위까지 준결승에 진출하는데 한국은 기록상 2위 안에 들지 못하면서 예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최민정은 3위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이후 4위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주자인 이유빈은 폴란드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섰는데 이후 박장혁, 황대현, 최민정이 역주했지만 순위를 더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장혁은 3바퀴를 남기고 얼음에 걸려 넘어지면서 순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에는 중국이 설계한 빙질 때문이었습니다. 혼성계주에 참가한 황대현 선수는 지난 31일 베이징 캐피털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훈련을 마친 후 훈련 이틀 차인데 어제랑 오늘이 얼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 그래도 많은 경기를 타봐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적응 중이다. 라며 매일 일정하지 않은 빙질을 언급했습니다. 빙질이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얼음의 성질이 완전히 변했다. 어제는 달라붙었다면 오늘은 그립감이 전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빙질이 이상하다는 사실은 황대현 선수만이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트트랙 은메달리스트 김보름 선수와 단거리 기대주 김연영 선수도 중국 경기장에서 훈련 중 빙질로 인해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김연영 선수는 스케이팅 훈련을 하던 중 빙질로 인해 코너를 도는 상황에서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김연영 선수는 곧바로 훈련을 중단하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빙상계 의료 관계자는 김연영은 뒤통수에 혹이 났다. 다행히 뇌진탕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고 전했는데요. 김보름도 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하다가 넘어졌지만 다행히 곧바로 일어나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인터뷰에서 중심을 약간 잃어서 넘어졌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넘어지면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훈련 때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기에 당황스러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평창올림픽 경기가 열린 강릉 경기장 분위기와 빙질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빙질이 문제라는 것은 한국 선수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500m 경기에서는 영국 선수가 넘어졌으며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전에서는 네덜란드 간판 선수이자 세계 랭킹 1인 수잔 슐팅 선수 역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잔 슐팅 선수는 얼음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라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의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용해 한국에게는 불리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형태의 빙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이 중국 빙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매번 경기장을 다른 형태의 빙질로 만들어 우리 선수들에게 중국은 큰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 선수들은 경기장의 얼음 상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경기에 나가 중국이 설계한 홈그라운드의 이점에 완벽히 당해버린 것인데요. 이는 과거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팀으로 활동했던 안현수 빅토르 안이 최근 중국 팀 코치로 이적하면서 한국 쇼트트랙에 대한 정보들을 대부분 중국에 푼 것으로 관측됩니다. 첫 시작부터 중국은 한국을 이겼다는 생각에 제대로 신난 듯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쇼트트랙을 이기기 위해 개막식 때부터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악성 댓글 공격으로 멘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마청이자 한국 선수단의 기수인 곽윤기 선수가요. 일부 중국인들에게 악성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곽윤기 선수는 개막식을 마친 후 개인 SNS의 기수의 영광을 안고 왔습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선수단 이라는 글과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국인들은 욕설 댓글을 도배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한마디만 더하면 중국에서 칼을 뺄 것. 감히 소국의 선수가 역사부터 배우고 와라 쇼트트랙은 중국에게 안 된다. 미개한 국가라는 등 곽윤기 선수에게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집게 손가락 표시를 사용하며 곽윤기 선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좋아요 가 100개가 넘어가며 중국인들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곽윤기 선수는 자신이 받았던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하며 다행히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쇼트트랙을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는 목적 하나로 한국 국가대표였던 선수를 비싼 돈을 줘가면서 자신들의 감독으로 앉혔으며 이를 이용해 한국 선수촌의 특성을 이용해 적응하기 힘든 빙질을 설계했고 우리 선수단을 예선 탈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서나마 한국 선수들을 응원한다면 우리 한국 대표팀은 이에 쓰러지지 않고 중국의 수를 완전히 간파한 다음 경기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슈 포커스의 이슈가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